중국 보아오 포럼에 참석 중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9일 의료와 헬스케어 사업을 삼성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의 황태자로 일컬어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의료 산업은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때마침 공교롭게도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이 있기 일주일 전인 지난 2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론이 어떻든 간에 의료법 개정을 한번 밀어붙여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진실을 집중 해부합니다. 스튜디오에 최경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네, 핵심 내용은 원격 의료입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원격 의료인데요. 이 원격 의료의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됐습니다. 기존 법에서 허용했던 원격 의료는 의사가 가령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할 경우에 자기 환자의 상태를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에게 뭐 어떻다, 차트를 봤더니 또 어떻다 이렇게 정확히 전달해 주는 의미에서의 원격 의료였거든요. 환자를 직접 한번 대면해 보고 진찰했던 의료진이 다른 지역의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전달해 주는 정도의 수준의 원격 의료가 현재의 원격 의료였던 것이죠. 네, 지금까지는 의사와 의사끼리의 원격 화상회의 정도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개정안으로는 이런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건데요.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 의료가 아니고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로 이게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가 집에 있는 환자를 진찰해서 약까지 처방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진료로 범위가 넓혀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이게 핸드폰 진료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병원, 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원격 의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이런 홍보 동영상들에는 새로운 원격 의료 제도 도입이 도서벽지에 나이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필요한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이 언뜻 정부 말만 들으면은 그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돈도 안 든다니까. 근데 저 말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좋겠습니다만은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입니다. 거짓이죠. 현실적으로 정부 말대로 정말 섬이나 외딴 시골에서 이런 원격 진료가 가능할지 뉴스타파 취재진이 직접 섬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보고 말씀하시죠. 네. 육지에서 2시간가량 여객선을 타고 찾은 섬. 다음은 말도가 되겠습니다. 말도에서 하선하실 승객 안녕히 가십시오. 군산시 옥도면 말도입니다. 상주하는 주민이 30명 남짓한 작은 섬. 말 그대로 도서벽지입니다. 이곳 섬 주민의 주 생업은 어업.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느 도서벽지처럼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이 삽니다. 60대 이상 노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50대가 가장 젊은 축에 속합니다. 선착장에서 만난 주민에게 평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용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해. 사용을 안 하시고 나도 할지도 모르고 사실 그 할지를 몰라. 스마트폰 같은 거는 우리 스마트폰 안 써. 안 쓰시고. 그나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다른 주민도 섬에서는 통신이 불안정하고 속도가 느려 활용하기엔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좀 쓰기는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쓴다고는 못 보고 조금씩 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통신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는 이런 뭐라 그래 중계기 같은 게 뭔 이상이 생기면 통신이 안 돼 버려요. 막 바람 불고 태풍 불고 그러면 뭐 전기도 나갈 때도 있지. 특히 노인들에게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 텔레비밖에 없어. 텔레비밖에 없어요? 응. 스마트폰 같은 거 요즘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방도 안 쳐서 나는 그런 거
못 오고 글도 못 보여가지고 제호 내 이름이나 쓰고 그거야. 근게로 뭐 할 수가 없어. 이 할머니에게 정부의 원격 의료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하면 쓸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저는 그걸 지기만 해서는 깨달을 못해요. 또 다른 주민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게 내가 앉아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파서 누웠으면 어쩌겠냐고 그것이 문제지. 이 아저씨처럼 스마트폰을 이렇게 못 하시는. 아이고 되는데 눈이 어두워서 밤낮 더듬더듬 하는 사람이. 이 섬의 이장 역시 원격 의료는 먼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화상 뭐 의료 시스템이라고 뭐 가끔 요즘 TV에서 가끔 듣는데 뉴스에서 우리 마을에서는 뭐 먼 나라 얘기니까 사실 신경도 안 쓰고 뭔 얘기하는가. 마을 이장은 섬 지역의 경우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가 가장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웬만한 환자는 거의 헬기 후송을 원하는데 그냥 경비정을 보내줘요. 그것도 몇 번 갈아타야 되고요. 최소한 2-3번은 갈아타야 됩니다. 배에서. 이거 뭐 지네 뭐 자료 남기려고 사진이나 촬영이나 하고 그 아주 웃기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국민의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섬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있는 작은 보건소 하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가 보건소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차라리 보건지소 같은 거.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스스로 내가 손을 다쳤던 간에 그러면 딱 가서 약이라도 바르고 치료도 하고 꺼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부는 원격 의료를 실시하는 목적이 도서벽지에 나이 든 어르신들을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원격 의료가 어두운 의료 사각지대에 따스한 빛을 비추는 작은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 어두운 의료 사각지대에 따스한 빛을 전달하는 작은 노력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곳, 말도 등 섬마을이나 산간벽지 주민들에게 정부의 원격 의료 제도는 실제 활용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생색내기용 말잔치에 불과했습니다. 뉴스타파 신동현입니다. 네, 이 취재 내용을 보고 나니까 도서 벽지에 있는 어르신들 때문에 원격 진료를 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방침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말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저런 환경에 사는 어르신들을 도시에 있는 의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 오진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직접 대면 진료를 해도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것도 화상을 통해서 진찰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정부와 함께 원격지 의료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했던 의사마저도 정부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몰상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기도 마찬가지. 급성 폐렴, 하루 만에 나빠질 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면 진료로 갔으면 빨리 캐치해서 보냈을 텐데 원격 진료를 해버리면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죠.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때려본다는 얘기, 두드려본다는 얘기. 이게 안 되면 진단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의료법 위반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안 하고 진단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가면요 걸려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인데 의무 기록에 당신이 진찰했어? 진찰했는데 기록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진단했어? 할 말은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돼요? 진찰 없이. 진단하고 처방이란 게 이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현행 의료법 대면 진료에서 이걸 빼면 잡혀가는데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진단하고 처방이 너희들이 가능하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나요? 예, 현실적이지도 않고 게다가 의료사고의 위험부담까지 감수해야 된다는 말인데 정부가 정말 그 도서벽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보건의료 정책을 펴는 거라면 지역의 그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를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 맞습니다. 예. 정부가 왜 이렇게 그 새로운 원격 의료 제도를 도입하려는 건지 속내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속내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 의료나 영리 자회사 도입, 이 허용이 사실은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격 의료 정책은 사실 보건 의료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기업의 의료 산업 진출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런 것은 이미 시장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의 돈벌이용이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 시장도 원격 치료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도서벽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원격 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큰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예. 고급 헤어샵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한복판. 연예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한 헤어샵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두피를 원격 진료로 관리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줍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진단기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에 심화 프로그램을 등록을 하시면 또 전송이 돼요.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계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자격증까지 보여줍니다. 아무 살롱에서나 우리가 이 제품을 쓸게요 하는 게 아니고 한 4일 동안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나 이런 최첨단의 원격 진료 두피 관리 서비스를 단 한 번만 받는다 해도 16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8회 기준 100만 원이 이 업체가 내세우는 할인 가격입니다. 올 9월 입주 예정인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른바 최첨단 원격 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5천여 입주 세대에 설치하고 전문 헬스케어를 제공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격 진료를 받기 위해 모든 세대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시중가가 990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라고 합니다. 시중가 990만 원 정도에 이미 리스트 프라이스가 정해져 있는 건데 우선 분양가 포함될 때는 그거보다 반 이상 저렴하게 들어갔죠. 반 이상 저렴하게 들어갔다 해도 카메라 한 대에 500만 원입니다. 이 카메라의 용도는 무엇일까? 그냥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냥 집안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오랜 시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송도에는 이른바 첨단 뉴 헬스케어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입주한 이 아파트 역시 시중가 200만 원에 이르는 혈압계와 혈당계가 각 세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비 가격은 분양가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됐었던 건가요? 네,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와 함께 병원 예약과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받으려면 월 4천 원의 이용료까지 내야 합니다. 장비 업체들은 기기를 팔아서 이득을 얻고 통신사나 헬스케어 운영 업체들은 월 사용료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들은 이처럼 대형 병원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격 의료 시장이 크게 확장될 것이란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도서벽지에 나이 든 어르신들을 위해 원격 의료가 필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시장의 상황은 이처럼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고가의 장비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고객, 고가의 서비스에 충분히 돈을 지불할 여유가 있는 고객을 찾고 있었습니다. 원격 의료 시장은 바로 그런 고객을 노리는 대기업을 위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봄입니다. 이 도서 벽지에 있는 어르신들 때문에 원격 진료를 하겠다는 정부 말하고 시장 현실은 정반대인데요. 근데 정부도 사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원격 의료 관련 시범 사업을 한 뒤에 작성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 연말 대기업들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정부와 함께 스마트 케어 시범 사업을 실시한 데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보고서를 쓴 주체는 준정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원격 의료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시범 사업인데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쓴 돈이 225억 원 정도, LG 컨소시엄도 126억 원 정도를 썼습니다. 어디에 썼냐면 주로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원격 진료를 위해서 설치하는 일종의 의료용 셋탑박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주로 쓴 돈이거든요. 이런 걸 누가 만드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만드는 것이고요. 누가 운영하느냐? SK텔레콤 같은 거대 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허가한 유헬스케어 원격 의료 관련 의료기기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LG전자, 삼성전자, SK텔레콤 같은 대기업 위주로 허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계나 혈압계 이런 거는 다 제외하고도 원격 의료를 위해서 각 가정마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게이트웨이라는 장비 한 대 가격이 약 4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지병이 있는 환자들한테 한 700만 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만 팔아도 최대한 3조 원 가까이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 의료 정책을 정말 원하는 곳은 그래서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이라는 지적이 이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환자들이 사면은 그거 일습을 갖추려면 몇십만 원, 뭐 많으면 돈 100만 원 들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환자들이 그 고혈압 환자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는 거는요, 1년에 너댓 번 가는 거잖아요.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혈압 환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2달에 한 번 가봐야 6번이고, 석 달에 한 번 가면 4번인데, 4번 병원 가는 거가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요새 재진료가 10,000원도 안 되는데, 그러면 4만 원의 교통비인데, 누가 그거를 돈 100만 원 들여서 집에다 기계를 사다 놓고 원격 진료를 합니까? 이거는 절대로 보건의료 정책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 듣고 보니까 좀 어이가 없는데 이 거짓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의료법 개정안까지 제출한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네,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더니 전자메일로, 전자우편으로 미리 질문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질문을 일주일 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도입 취지는 뭐냐? 정부의 홍보 동영상 내용이 모두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돌아온 답변은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에서 연락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네, 이 정부 부처로서는 정말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경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